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조승연의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M7 7개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루키 종목 W7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써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함께 짚어드리는 W7은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원더7의 줄임말로써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W7 종목들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시리의 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인데요. 최근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이번 사건은 애플의 음성 비서인 시리가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애플 근처 기기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와 관련된 광고가 뜨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나이키 운동화 에어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관련 광고가 떴다라는 원고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애플은 합의금 지급 자체에는 동의를 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에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된다면 원고들은 기기당 20달러, 우리 돈으로 2만 9천 원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5대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기기들이 미국에서 구입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고,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금이 애플이 2014년 이후에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중국에서의 아이폰 할인 소식입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최대 800위안, 즉 우리 돈으로 16만 원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애플은 중국에서 지금 현지 기업들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특히 화웨이의 작년 3분기 출하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3% 증가한 시장 점유율 33%로 애플의 점유율 52%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0%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도 중국에서 질세라 할인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애플의 경쟁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샤오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최신 스마트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푼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중국 현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샤오미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마트폰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3분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19%, 애플이 17%, 그리고 샤오미가 14%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인도와 중국 같은 개도국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80%, 애플이 19%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샤오미는 외산폰으로서 점유율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최근 한국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사실 샤오미는 18년부터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통법 폐지 덕분에 샤오미가 통신사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샤오미가 기존 유통망을 뚫고 오프라인에서 경쟁력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계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샤오미 측은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도 늘리고 또 다양한 제품을 한국에서 선보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통한 오프라인 유통망 확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의 이번 국내 진출이 한국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면 좋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무려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17조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6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요, 2025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6월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지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미국은 민간 자본의 투자와 미국 기업들의 혁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그동안 엔트로픽 그리고 XAI 같은 스타트업과 협업하면서 이 모든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비교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자국 플랫폼 수요 의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트럼프 정부에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의 최선의 대응은 앞으로도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강한 규제로 민간 부분의 경쟁을 늦추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이나 AI 데이터 센터의 진심인 W7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IBM입니다.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전력 소비이지 않을까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가 되는데 그만큼 에너지 효율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IBM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던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광섬유는 전기가 아닌 빛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또 통신 속도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IBM은 이 기술을 통해서요, 데이터 센터에서 AI 처리 작업을 더욱 빠르고 가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기존의 구리선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를 무려 5배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확장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석이조겠죠. 특히 이 기술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 기술 학습 속도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AI 모델의 학습 시간이 기존 3개월에서 단 3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현재 AI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전력 소비, 그리고 냉각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이면 AI 데이터 센터의 40%는 전력난에 시달릴 것이다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BM의 광섬유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바꿀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죠.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올해를 양자 기술의 한 해로 지정한 가운데 올해 CES 2025에서 양자 기술의 부분이 신설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의 지난해 12월 차세대 양자 칩인 윌로우를 소개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랍게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양자 컴퓨터는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도 10센틸리언, 그러니까 10의 25제곱년이 걸리는 시간을 그런 계산을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는 다르게 0과 1,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 컴퓨터보다 최대 1억 배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금융과 그리고 기후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보안 분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 방식인 RSA가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윌로우가 양자 컴퓨터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 대항하는 W7 종목 아이온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세계 최초로 상장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인데요. 그 기술력과 혁신성을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죠.
2024년에 주가가 무려 250%나 올랐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를 증명하는 수치겠죠. 이 회사의 목표는 양자 컴퓨터를 비디오 게임기만큼이나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아이온큐는 엔비디아의 쿠다쿠 플랫폼과 협업해서 양자 컴퓨팅 앱 개발에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온큐 CEO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터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대규모 제조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미국 금융회사 DA 데이비스도 아이온큐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5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47달러인데요. 이 회사는 아이온큐가 IBM이나 구글보다 정확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M7 종목과 W7 종목 각각 3개씩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샤오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안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AI 데이터 분야에서, 그리고 알파벳과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지난달 아마존 웹 서비스 리인벤트에서 세이지메이커 새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요. 데이터가 많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이지메이커는 데이터 분석부터 AI 모델 개발, 그리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와 AI 모두를 다루는 협업 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이 세이지 메이커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요, 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또 필요한 도구로 바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찾은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편의성도 높은 것 같죠. 바로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하면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똑똑한 비서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함께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 매출 계산법 좀 알려줘 라고 물으면 SQL 코드를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협업인데요. 데이터의 접근 자체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남과 이를 공유하기가 힘들다면 사실 크게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세이지 메이커는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팀원들과 공유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세이지 메이커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데이터와 통합 AI 플랫폼의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마존만큼이나 데이터에 강력하게 진심인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기업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가져와서 한 곳에서 모아주는 중앙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잡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테일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 매장에서 나오는 판매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로 모으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상품별 매출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어떤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지 스노우플레이크로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한 후에 이 머신러닝 도구와 연결하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예측하고, 그리고 사기 거래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양한 AI와 머신러닝 툴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마존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나 아마존의 세이지 메이커 같은 도구와 함께 사용해서 더 강력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감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연간 차량 인도량은 178만 9,226대로 전년 대비해서 19,355대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연간 기준으로 인도량 감소를 기록한 첫 사례인 건데요. 이번 발표로 당일에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 7%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부진에도 다행히도 월가의 낙관론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첫 인도량 감소 소식이 테슬라 관련 시장에 미쳤던 영향은 컸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CEO 정치 활동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2억 7,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선거 유세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의 핵심 사업을 집중력을 떨어뜨렸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지난해 처음으로 427만 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41.2%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 테슬라보다 2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건데요. 전기차 판매 부분만 살펴보자면 지난해 비아디는 총 176만 8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만 테슬라에 밀렸을 뿐이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함께하면 테슬라의 판매량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죠. 즉, 비아디의 판매량이 테슬라를 압도한 건데요. 테슬라와 비아디의 연간 판매량 격차는 2024년 24만 대에서 지난해 3만 대로 매우 빠르게 축소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아디의 이러한 급성장은 무엇보다도 중국 내수의 강력한 수요가 지지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공식 SNS에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챔피언, 세계의 챔피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글로벌 판매량을 굉장히 높은 속도로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을 다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아디가 전기차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은요, 각자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시장 전략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중심축이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비아디의 약진이 더욱 돋보이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양사의 전략 변화가,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와 함께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뉴스를 전한 거 알고 계시나요? 미래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라는 전망이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소형 엣지 AI 컴퓨터 제센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초당 800 테라플롭스 이상의 연산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차량부터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의료, 농업 분야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이번 상반기 출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엔비디아는요, 옴니버스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AI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 세계의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로봇 사업에서 차세대 챗 GPT급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특히 제조업과 물류 그리고 의료 등에서 로봇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데요. 엔비디아는 AI 그리고 GP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로봇 분야에서도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가져올지 굉장히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로봇 생태계가 엔비디아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 같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대항마 살펴볼까요? 바로 인텔입니다. 엔비디아가 AI로 로봇의 두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인텔은 로봇의 인지와 소통을 혁신합니다. 인텔은 센서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이 사물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리얼센스 기술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하고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리얼센스 기술은 스테레오 깊이 지각 카메라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조명 안에서 실내외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로봇 공학 분야에서 충돌 회피, 그리고 위치와 지형 인식, 그리고 거리 측정 등에 활용됩니다. 국내에서도 국립암센터 그리고 일부 PC방에서 리얼센스 카메라를 도입한 로봇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인텔은요, 로봇에 필요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로봇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오래 작동하고 더 복잡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데요. 즉, 엔비디아는 로봇의 두뇌와 학습 능력에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인텔은 로봇의 감각과 소통 능력을 강화해서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이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 로봇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바로 메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최근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리온이라는 AR 글래스를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메타는 오리온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안경이고 수십 년에 걸친 획기적인 발명품의 계산이자 기술업계에서 이뤄내기에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이언은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오리온을 현실 2.0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웨어러블 부분 책임자인 조시아 투는 오리온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조용한 컴퓨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안경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에어팟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만 착용을 하고 원치 않을 때는 벗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의 오리온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한 기능이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냉장고를 바라보면요, 보관 중인 재료에 대한 사용 방법과 그리고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언급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죠. 이렇게 메타는 오리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AR 기술을 구현하고 이를 대중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이 AR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메타가 그 안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그렇다면 메타에 대항하는 마지막 W7 종목, 바로 스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스냅챗이라는 앱으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AR 기술은요, 스펙타클스라는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안경을 쓰면요, 현실 속에서 가상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가상과 현실이 섞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 안경을 쓰면 가상 캐릭터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얼굴에 필터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냅은 이러한 AR을 소셜 미디어와 연결해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타클스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찍은 사진을 스냅챗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개발자들은 이 기기를 사용해서 새로운 A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와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냅은 소셜미디어와 AR을 결합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데 목표를 뒀다라고 한다면, 메타는 AR을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안에서 가상세계와 연결해서 사람들이 가상공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함께 매그니피센트 세븐, M7 종목과 원더 세븐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샤오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안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AI 데이터 부분에서, 그리고 알파벳과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전기차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인텔 로봇 사업에서, 메타와 스냅 AR 사업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M7 이슈와 W7 종목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M7과 이에 대적할 만한 루키 종목 W7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